우리나라엔 뭐뭐뭐뭐가 없다.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자매로서, 죽은 친구로서. 난 경상북도 경주에 사는 사람인데 철거하기 전에 한번 추모를 하려고 우리 내외가 일부러 왔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천막이 사라집니다. 2014년 7월 14일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처음 들어선 이후 1700여일 만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 공간이 조성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추운 날씨에도 비닐 하나 가지고 천막 그 지붕을 쌓아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그 소원호흡 불면서 그러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던, 그리고 그 시민들, 국민들이 모였던 그런 광장이거든요. 세월호를 기억하는 공간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를 추모하는 공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 과거 대형 참사를 기억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기억교실 혹은 추모 공간의 조성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요. 추모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마음에 안 드는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데모들 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게 추모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동안 세월호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다른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버스와 봉고차 그리고 승용차들 대략 현재까지는 5대로 확인되고 있지만 근데 주차장 쪽으로 가라고 나와 있지 않았어?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비가 성수대교 근방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는 길이 없네. 보이는 것은 성수대교 참사 위령탑 위치를 가리키는 표지판뿐.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못 찾을 것 같아. 일러주신 방향으로 꽤 오랜 시간을 걸었지만 관리인이 묘사한 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기억도 사고 할 텐데, 어떤 이런 자체가 없어지면은, 보이는 자체가 없어지면 또 기억에서도 많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참사 현장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네요. 사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비가 인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버스로 30분을 이동해 양재 시민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위령비는 어디 있을까요? 위령비엔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보입니다. 추모제 같은 거. 그날만 있지 네. 방문하려면 못 봤어. 우리 동네니까 알지. 이 위령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없으신 거예요? 삼풍백화점 위령비 옆에 또 다른 위령비가 보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위령비입니다. 7년 만에 세워진 위령비는 깎여나간 우면산을 형상화한 듯한 모습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강처럼 변한 서울 남부순환도로. 우면산 꼭대기에서부터 하얀 불보라를 일으키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방배동의 한 아파트, 산사태 피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길 건너편 맨몸을 드러낸 산이 그날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로 피해를 입었던 우면산. 그때를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는 자조가 비석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엔 용산을 찾았습니다. 막루 전체가 엄청난 화염에 휩싸였고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의 생명도 막루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11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앞엔 여전히 참사의 기억을 안고 사는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추모비고 뭐이고 없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사는 이 시대에 어린애들 안 잊고야 잊겠어요? 안 잊지. 그렇지만 이제 다음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거는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죠. 우리나라 추모 규칙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눈에 띄지 말 것. 참사 현장을 기억하는 공간은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둘, 이제 그만 잊을 것.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픈 공간이기보다는 좀 더 밝은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경제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곳이 금싸라기 땅이고 이 금싸라기에다가 저렇게 재수 없는 납골당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을 해놓으면 땅가 떨어진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경제 논리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정치 논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그냥 사고가 아니라 어떤 정권과의 각 이런 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건을 애도하지만 기억하지 맙시다가 라는 태도를 만든 것 같아요. 추모 시설에 대한 정치화된 시선, 경제 논리와의 지난한 싸움. 아픔을 고백하는 것이 금지된 우리나라는 이제 그만 잊자고 얘기합니다. 슬프고 아픈 일은 더 기억해주고 더 보듬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아파해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적인 기억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 기억의 장소에 마주할 때 상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억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수대교부터 세월호까지 혹은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치유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래를 좀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해외에서는 재난과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과 비슷한 독일 베를린 파리저 광장, 독일의 수도 중심부에 2,711개의 관 조형물이 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 규모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에도 추모 시설이 있습니다.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설인 그라운드 제로. 110층 세계무역센터 빌딩 2동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 테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눈에 띄는 곳에 공간을 마련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진짜 기억에 대해 관심 있는 사회라면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또 아파트,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좋아하지 않겠지.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베를린 같은 데 혹은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 앞에 슈타인이라고 거기 살았던 사람의 그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조그맣게 였는데, 그러니까 전직 소유자들이 그거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최근에는 공간이나 비석 따위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때가 되면 그 현장을 자발적으로 찾아 촛불을 켜고 국화를 바치거나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추모의 문화도 다양해졌습니다. 모두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애써 기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나라엔 없는 뭐뭐뭐뭐, 그건 바로 기억 공간입니다. 우리는 기억과 망각 사이 갈등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죠.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 철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억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느냐 아닐까요? 기억한다는 건 훨씬 더 복잡한, 오히려 세월에 대해서 잘 쓰여진 보고서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회람이 되거나, 그런 보고서가 예컨대 국어 교과서 같은데 형식으로 실려서 학생들이 그걸 읽는 게 광화문의 그 전시관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단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제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밀려난 우리나라의 기억 공간들, 유가족들만의 임무로 변질되어 버린 참사 피해자들의 추모. 이제는 우리가 보다 책임 있는 기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